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북한 진짜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야,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죠. 원비어법을 적용한 미 재무부의 새로운 대북 제재 관련 규정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고시됩니다.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금융기관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현지 시각 9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연방규정 개정안 30일 CFR 파트 510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며 현지 시각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오토 원비어 사망사건 이후 제정된 이른바 원비어법이 적용된 초강력 대북 제재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강화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제재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북한 정부 기관과 기업, 개인과의 거래를 한 자는 물론 이들의 거래를 도운 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미 재무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적발된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 또는 압류하고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해당 규정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과 주요 우방국 내의 자산이 동결 또는 압류되고 해당 금융기관의 스위프트 코드가 삭제되어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북한 석탄 불법 반입 사건과 같은 행위도 처벌이 되는데요. 국내 은행들 이번 조항 꼼꼼히 살펴서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에 정말 이제 대북 제재 더 강력하게 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이제 가결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일 관보에 게재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사전 공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4월 18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우리 그 한국 남동발전에서 북한 석탄을 이렇게 이제 환적해서 이제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적한 석탄에 대해서 국내 은행이 북한으로 송금하는데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과의 금융 거래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국제 금융망에서 그냥 뭐 계좌번호 자체가 삭제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 금융 거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은행이 있는데 뭐 이런 조치를 받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송금하고 뭐 주고받고 대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송금, 외환, 기업들하고 뭐 해외 송금 이런 거 다 기업들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지점하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해외의 바이어들과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어떤 그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기업, 해당 은행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제재 조치에 걸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자들만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거래하는데 도움을 준 기관, 금융기관, 또 기업, 개인 이런 것까지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도움을 줬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해군이 북한의 환적 화물을 갖다가 또 한국 해경이 북한의 환적 화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무시를 했다, 못 본 척했다, 또는 거기에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해군이나 해경도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북한에 대한 이 제재 확실하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은행들 그리고 북한산 석탄 이런 데 군침을 흘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화력 발전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황당한 그리고 북한이 곧 무너질 그런 소식인데요. 평양에 엄청난 규모의 종합병원을 200일 안에 짓고
자강도 산속 한복판에 대규모 스키장 리조트, 무릉도원을 만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는 김정은이 돈이 궁하긴 궁한가 봅니다. 북한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채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최고위급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국채 발행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고 데일리 NK가 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02년 7월 1일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에 급증한 통화량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실시한 이래로 17년 만에 처음인데요. 당시 공채가 북한 화폐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공채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당국이 공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평양종합병원 건설, 자강도 스키장 건설 등 김정은이 지시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김정은은 평양종합병원과 자강도 스키장, 철도보수공사 등 대규모 공사 지시를 내려놓고 자재와 노동력은 각 지역 주민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북한이 공채를 발행해 매입을 강요하는 대상은 이른바 돈주입니다. 북한은 새로 발행되는 공채의 최소 40% 이상을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에게 외화로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매할 예정인데요. 최근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 벌써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재 생산 기업소는 공채가 발행되면 종이 쪼가리 한 장 주고 생산물을 강탈해 갈 것이라며 우려를 했고요. 돈주들은 숨겨놓은 자산을 강제로 강탈해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채 발행 추진이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 전반에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김정은은 생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리조트 짓고 원산에 이렇게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국고 탈탈 털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철도 보수공사 해라. 원래 철도 남조선에서 깔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해라. 철도 보수공사. 그리고 자강도에 대규모 스키장 리조트 지어라. 무릉도원 만들어라. 소년궁전 지어라. 또 이렇게 지시를 하죠.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 수요 많아지니까 평양에 엄청난 큰 규모의 최고의 시설의 종합병원을 200일 안에 지어라. 이제 이런 지시를 이제 막막 내립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이제 머리를 짜는 것이 공채를 발행하자 해서 60%는 기업소에게 할당하고 40%는 돈주들에게 할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런 그 평양종합병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철도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재를 국가에서 대줘야죠. 그러면은 국가에다가 자재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공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생산회사는 건설회사는 그 공채를 가지고 자재회사로 가는 거죠. 자재기업소 거기 가가지고 자 여기 이번에 평양종합건설 종합병원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철근 또는 시멘트 이런 것들 몇십 톤씩 몇백 톤씩 가져와. 그리고 전기공사 이런 데 가서도 다 이제 하청을 주겠죠.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고 이 공채 쪼가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자재 생산 기업소들은 그 공채 쪼가리를 받고 그 가액에 해당하는 자재를 건설 자재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건설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60%는 그런 식으로 기업소에게 할당하고 또 나머지 40%는 또 이게 또 이제 민심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건데 40%는 일반 돈주들에게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다 사 해가지고 사는데 전부 다 대금은 달러 그리고 위안화 이 두 개만 받아. 그렇지만 다 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 앉아서 공채 쪼가리 얼마 라고 적힌 이 쪼가리 주고 달러 뺏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들고 이제 조선 중앙은행에 가서 돈 내놓으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또 이 돈주들이 달러와 위안화를 믿지 그 조선 돈, 북한 돈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외화가 없으니까 사치품 조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미사일 부품 사와야 되고 하는데 이제 달러, 위안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밑에 지금 돈 버는 놈들 많잖아. 저것도 뺏자 해서 공채 쪼가리 주고 위안화와 달러로 무조건 대금 납부해
라고 뺏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소 생산 여기에는 그냥 또 공채 아무 돈이나 그냥 뭐 숫자 적어가지고 주고 이만큼 시멘트 가져와, 이만큼 철근 가져와, 이만큼 조명등 가져와, 이만큼 의료기기 가져와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돈 주기 싫으면 이제 탈북해야 되겠죠. 뺏기기 싫으면 다 뺏기는 건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몰려올 전조다. 이거 정말 이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지금 뭐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딱 지금 그 상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곧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야, 북한 이제 계층 간의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도 폭발하게 생겼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학교 기관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인 북한에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으로 인한 빈부 갈등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 학교 기관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돈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RFA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8일 최근 감염 확산 때문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명문대학 교수들과 실력 있는 대학생은 물론 교사들까지 과외에 나서며 뜻밖의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교육 열풍은 졸업을 앞둔 고급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열기가 더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돈 많은 간부나 돈주들은 대학 교수와 명문대 학생 등을 1대1 개인 교사로 섭외해서 큰 돈을 주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 교사들은 1회 과외에 중국 돈으로 100위안, 북한 돈으로 약 13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비밀리에 공동과외를 시키는 과외반까지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일반 주민들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은 이러한 사교육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사교육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야, 참 사교육 좀 어마어마한 고액과외를 하고 있어요. 북한도 그 노동당원이 되고 하려면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뭐 백도 줘야 되고 출시 성분도 줘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도 온라인 개학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시험을 칩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개인 과외 가정교사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외비가 이제 위안화를 받는데 1시간에 100위안, 1회에 100위안인데 이게 북한 돈으로 1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북한 공무원들, 하급 관료들의 한 달 월급이 북한 돈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급 관료들의 공무원들의 한 달 월급의 13배를 이 과외비 1회 과외비로 주니까 일주일에 만약에 한 과목당 2번을 하고 그것을 한 달을 하면은 이게 100만 원입니다. 북한 돈 100만 원. 그러면은 공무원 월급의 100배를 이 한 과목 가정교사비로 줘야 되는데 그럼 과목에 한 과목만 있겠습니까? 3과목, 4과목, 5과목 하죠. 그러면은 한 500명분의 월급을 주고 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당연히 돈주들만 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비리를 저질렀던 그런 비리 관료들, 이런 사람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계층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극대화되고 있어요. 야, 분명히 여기 사회주의, 공산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고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뭐 프랑스 혁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 프랑스 혁명 시기예요. 이제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지금 이 노력해서 번 돈을, 물론 뭐 비리로 번 돈도 있지만 그걸 수탈하고 있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위안화, 달러로 내 공채 이런 식으로 뺏어가고 있어요. 정말 프랑스 혁명처럼 곧 봉기가 이어질 가능성, 이거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김정일 시대 때도 90년대에도 3년이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김정일 시대에 그 외부의 압박만 있었던 그 3년하고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주민들 간에 서로 지금 이반되는 상황. 내 아이도 분명히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런데 저기는 비리저지로 하다 보니까 내 월급의 500배를 들여서 지금 뭐 전과목 과외를 시킨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본주의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정부의 불신 이제 정말 북한 뒤집어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북한 좋아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